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산 사람 김민주는 민주당 김민주입니다. 좀 멘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예, 그거는 약간 조금 있다가 예. 네. 그리고 저희 왼쪽에는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멘트 얘기로 돌아가서 아니 김민주 부대변인님 민주당은 김민주 그 좋던데 그 왜 바꾸신 거예요? 이게 민주당은 김민주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다 너냐 예, 좀 건방진 생각이 들어서 좀 앞을 예, 저 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좀 말이 되더라고요. 김민주는 예. 민주당은 좀 얘기가 되는 것 네네네. 같아서 네. 좀 바꿨습니다. 앞에 오산 좀 자랑 좀 예, 오산 해주셔야죠. 예. 이사가 갔고요. 예. 예, 작년에. 네. 그래서 오산 살아보니까 참 도시도 좋고 오랫동안 저 수원 화성에 오래 살았거든요. 왔다 갔다 친밀한 도시긴 한데 예.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거기서 큰 꿈을 꾸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네. 예. 저희가 경기 인천 지역의 맞아요. 이제 지상파 방송이잖아요. 네. 여기는 오산이면 우리 신조 부대변인님은 네, 신조 부대변인. 인천의 대표 그러니까, 얼굴 예. 하시네요. 살고 예. 있습니다. 다 저희의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또 정치할 인천의 아들이시네요. 인천 자랑도 좀 해주세요 오신 김에. 인천이 제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쭉 그 자리에 살고 있거든요. 초중고등학교도 다 거기서 나오고 예, 예. 네, 다 했는데 인천은 일단 열려 있는 도시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뭐 어느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열린 도시고 어떻게 보면은 융합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야, 이게 준비된 멘트가 아닌데 국제도시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대학교 때 인천 출신 애들하고 당구 치지 말라고. 왜요? 인천 당구가 짜다고 항상 진다고 예, 인천 친구들하고 당구 치지 말라고. 맞아요. 지역마다 또 그런 것도 맞아요. 다르잖아요. 분위기들도 다르고. 저희의 이 모든 지역을 다 아우르는 두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김민주 패널, 신주호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 아니 이런 분위기 한번 이어가면서 꼭 우리가 그 정치 얘기를 힘들고 좀 진중한 상황에서 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건 아니지만 예. 또 두 분 하실 말이 많으실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최대한 조금 이어가면서 우리 맞아요. 한번 기분 좋게 오늘 정치 얘기 맞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청취자분들도 그러셨지만 정치 얘기하면 항상 싸워야 되냐. 맞아요. 예, 또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거의 끝에 막 시간도 없어 부랴부랴 끝나잖아요. 맞아요. 설 명절 어떻게 보내실 거지? 그 얘기 먼저 그래요? 듣고 할까요? 예,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 오늘 좀 하고 그러면 편하게 하시죠. 예. 뭐 하세요? 먼저 예. 이번에는 신주호 저는 부대변인. 전 명절이나 그럴 적에 제가 제일 경험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그 고속도로 귀성길 귀경길 정체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항상 저랑 똑같네요. 가족들이 다 인천에 계시고 네. 저희 큰 집이 바로 걸어서 도보로 한 5분 10분 거리 있고 그래가지고 인천 자랑 확실하게 하시네요. 예. 저는 이제 뭐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뭐 이렇게 명절 되고 그러면 시골을 가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을 명절 때 안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귀성 전쟁이 뭐야? 뭐 이런 거. 전 전혀 모르니까 한산하죠. 예. 좀 그거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항상. 오히려 명절이 되면 주변에 뭐 애들 다 없으니까 없어. 예, 친구들도 다 없고 하니까 혼자 이 외로운 도시에 이렇게 남아있곤 했었는데 예. 뭐 이번에도 그래서 예. 사실 뭐 바로 그 같은 동네에 이렇게 있고 해갖고 예. 저는 명절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항상. 예. 아니 지금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님이 아직 장가를 안 가셔서 그래요.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려고 아내 되실 했어요. 분이 이제 지역에 계시면, 그렇지. 지방에 계시면 또 가야 가셔야 되거든. 되는 거죠. 예. 네. 우리 김민주 패널은 저는 처갓집이 음. 그 전라도 고창이에요. 예. 고창이어서 매번 명절마다 사랑하는 장모님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예. 즐거운 마음으로 예. 처갓집을 강조하십니다. 예. 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일요일 날 내려갔다가 올 생각인데 네. 교통 정체 힘들어요. 맞아. 그러니까요. 아, 이번에 그 KTX 어떻게 구하셨어요? 열차표? 항상 어렵죠. 또 사랑하는 장모님 되게 감사하세요. 예. 예.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차량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그렇죠. 이 사위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진짜로. 아, 여기서도 느껴지네. 기혼자와 미혼자. 예, 저랑 신주호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혼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자리 좌석도 좀 그래요. 그러게요. 예. 제가 원래 의도하진 저 않았어요. 와이프가 이쁘면 네. 처갓집을
저같이 말뚝한테도 절하다고. 맞아. 예. 항상 절하고 있습니다. 아유, 또 우리 미모의 또 아내분이 여보통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점수 따실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따시면 네, 되고요. 많이 예. 갑자기 여기서 또 이제 저기 뭐 서부지법 난입폭력 이거 갑자기 그 변침하려니까 좀 힘들긴 한데 예, 여튼 우리 오늘 또 정치 얘기 해야 되니까요. 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우리 두 분 패널이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요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요. 우선은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관련해 가지고 참 말씀드리기도 참 그런데 여튼 두 분 생각 먼저 간단하게 어떤지 먼저 얘기 듣고 좀 풀어갈게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땠는지와 네, 지금 이제 신조 수사 부대변인님? 상황도 예. 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느냐, 뭐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참극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최후의 보루가 내놓은 판단은 좋든 싫든 따라야 됩니다. 일단 그것을 수용한 다음에 그 뒤에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똑같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항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가령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으면 구속 적부심 심사를 걸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을 저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 민주시민의 덕목이죠. 하지만 이분들은 서부지법을 굉장히 파괴했어요. 이것은 서부지법의 건물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지켜왔었던 그 법치주의 그리고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좀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을 일컬어서 뭐 보수가 난동을 피웠다 이런 식으로 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수와 이분들은 별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들이 판결을 받을 때 불만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인 시위를 하거나 기자회견 그거 다 아시겠지만 법원 밖에서 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민주 부대변인님, 네. 그러면 이 법원을 난입한 사람들 극우적인 행태다, 극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극우 형태라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저는 이거는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테러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극우 테러인데 예.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테러에 대한 인류 보편적인 대응 철학이 있잖아요. 테러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테러를 이번에 그냥 쉽게 넘어가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그 의회 의사당을 폭탄 테러하고 난입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반란이 좀 쿠데타라고 표현하지만은 그게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예. 히틀러가 1년 만에 징역 5년을 받았다 1년 만에 나왔는데 그 사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나치가 결국 독일을 장악해서 그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고 소수 약자들 또 학살했던 이런 범죄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되고요. 보통 이번에 이제 그 내란 관련 개헌 관련돼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재 재판도 하고 구속됐냐면 국회와 선관이라는 헌법 기관을 침탈한 거잖아요. 예.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민주주의 근간의 어떤 헌법 기관이거든요. 이거를 무단 난입하고 폭도한 벌인 거는 국가 시스템이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거야말로 국가 전복 세력 반체제 행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선에 따라서는 이거 나치와 테러에 우리가 뭐 비교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 관련해서 사실 어제 국회에서 김병조 의원이 방검복을 사실 뭐 시연하다시피 들고 나왔거든요. 너무 좀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난입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뭐 정치권이 비판을 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비판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종의 뭐 부대변인께서 테러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어져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뭐 경찰들을 향해서 사실 그 난입 사태를 벌였던 분들이
흉기를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분들이 흉기를 사용한 것처럼 방검법을 꺼내고 이 방검 토시까지 꺼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뭐 막을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되게 미소를 띠면서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악마화해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예.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쇼인 거죠. 만약에 진짜로 그런 칼부림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당의 최고위원이고 몇 선을 하신 분, 4성 장군 출신인 국회의원이 예.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태, 그건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방 차원은 필요하지만 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주 부대변인? 제가 저 김병주 의원 국회 어제 그걸 제가 못 봐서 아, 예. 못 봐서 그렇긴 합니다만 예. 그날 당일을 보면 외벽을 뭐 망치 같은 걸로 깨고 소화기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특히 그 7층의 판사실은 예. 굉장히 굉장히 잘 이렇게 보안 아무나 못 시설이거든요.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예. 3층까지만 민간 방호문을 유리창으로 두껍게 하는데 그것도 깨트렸어요. 예. 하고 또 정확하게 7층을 타겟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30대 젊은 분들이 네. 하고 올라가면서 판사 개인 이름을 부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뭐 찾아내, 뭐 죽여, 뭐 어떻게 해, 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또 유튜브에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이거는 배우 아까 유튜버 얘기하셨는데 유튜버뿐이 아니라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배우설이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그날 그 본인은 어르신들 만나 헤어졌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만난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어르신들 같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7층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올라갔으며 그다음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착착착 올라간 것들은 배후에 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사전에 생각까지 치밀하게 해봅니다. 계획된 예. 범죄다. 예.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에서 비롯된 것에 이 젊은이들이 많이 분노를 한 거다. 그리고 또 민노총의 폭력 시위는 문제가 없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이전에 그 영장 기각이 됐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리가 과연 맞다고 보세요? 이걸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옹호하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의 폭력 시위 당연히 잘못됐죠. 예. 그것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민노총이 경찰을 향해서 폭력을 벌이고 굉장히 과격한 시위 행태를 벌이는 것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도 똑같이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민노총의 시위 행태를 비판하면서 서부지법 난입을 옹호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개 다 비판할 거면 두 개 다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개 다 옹호를 하려면 두 개 다 옹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민노총의 시위 행태와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옹호하는 국민이나 정치인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네. 근데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지금 참 저도 답답한데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공수처 관련된 문제는 이미 윤석열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1번의 이의 신청이나 여러 가지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한 게 다 11전 11패했잖아요. 이미 그걸로 법원과 헌재의 판단은 끝난 거죠. 그죠. 그리고 예,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그걸 문제- 채택을 했기 예, 때문에 예. 모든 게 해결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법원과 헌재 결정 따르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폭력으로 그 사법 질서를 깨트리겠다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민노총이든 어떤 단체건 폭력적인 걸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이제 안 맞죠. 우리나라에 안 맞고 옳지 않습니다. 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일부 구들은 민주당과 뭐 민노총이 뭐 함께 해왔다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한 번도 민노총과 정책적 결합이나 동의를 한 바가 많지 않아요. 예. 한국노총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민주당과 함께 해왔던 정책적인 합의나 합당도 한 번 했었고요. 근데 민노총은
지금까지 역대 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민노총과 뭐 민주당이 되게 가까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적 단체고 민주당은 민노총의 모든 거에 동의하거나 예. 하진 않는다. 예. 물론 민노총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동자 농민의 삶을 좀 보살핀다는 저희 당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예. 함께 하는 동의를 일부 하는 건 있지만 전체적인 거에 무조건 뭐 함께 한다 예.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폭력 시위를 뭐 정치인들이 지지한다기보다는 그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동안의 수사가 너무 솜방망이 아니었냐라는 얘기 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이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폭력 시위에 대한 수사 말씀이시죠? 네네네. 이 사실 지금까지도 폭력 시위에 대해서 조금 엄밀하지 못한 수사를 펼친 부분은 있죠. 민노총의 그런 극렬한 행태들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법원이 공격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것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법원 차원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매우 강력한 형벌이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사실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엄정한 법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사도 당연히 면밀히 진행해야죠. 네. 지금 경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번 사태를 그냥 단순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뭐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뭐 CCTV라든지 최대한 체증했었던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법원 차원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유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전화 위복으로 삼아서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좀 봅니다. 김민주 부대변인 상황이 이러면은 나중에 헌재 판결이 되든 그리고 이 뭐 저기 뭐야 이 사법 그 형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뭐 내란죄로 내려졌을 때뭐 반대쪽에 뭐 반발이 많이 심할 것 같아요. 뭐 확실하게 단칼로 끊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게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래도 책임을 지고 수사와 그다음에 판결, 재판부 사법적인 예.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도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이런 모습은 지금이라도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 예. 이런 생각하고요. 예. 30초 남아서 짧게요. 예. 지금 이거 서부지법에 납입한 분들은 큰 범죄입니다. 이건 기물파손도 있지만 특수공무방해죄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처벌이 무겁습니다. 예. 집행유예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이번으로 교훈으로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4부에 이어가겠습니다.